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 한번 나란히 볼까요? 시장이 밀려나도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돈이 워낙 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슈가 분명한 종목들 쪽으로는 그래도 좀 매개가 살아있는 듯 보이죠.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이 계열 회사들이 분리 매각될 가능성 사실 뭐 새로운 이슈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도 부각되며 에어부산이 3% 가까운 상승세, 아시아나 IDT도 지금도 18% 넘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슈프리마도 볼게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뭐 상승폭을 11%까지 키워놓은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렇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급이 그나마 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연일 유입되고 있다는 거, 5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지난 5일 동안 상승폭이 한 25% 가까이는 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슈프리마 오랜만에 주가 한번 확인하고 또 가겠습니다.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뉴스가 확실하게 있었던 종목들은 상승폭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말레이시아의 메탄올 플랜트 프로젝트를 낙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상승폭은 0.5% 정도 불과하지만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연일 매일매일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8,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전력 볼게요. 바닥에서 반등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잘 압니다. 항상 바닥권에 놓여 있는 대표 종목이라는 걸요. 그런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 그것도 대폭의 이익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기대감 여전하고요. 주가는 28,25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5G 관련주들도 대부분은 파란불로 좀 돌아선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다산네트워크스는 3%대의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 다산존 솔루션즈가 일본의 그 인터넷 쇼핑몰 업체죠. 라쿠텐에 5G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뉴스가 하나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볼게요. 올해 9월이었죠. 면세점 사업 철수했잖아요. 그렇게 원했었던 면세점 사업인데 그 사업권을 따내고 정작 시장이 뛰어들다 보니 적자만 기록했었던 한화였습니다. 면세점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철수를 완전히 한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는 기업 가치가 다시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봐도 될지 대응 전략 역시 챙겨보도록 할게요. 21,300원이네요. 한미약품도 점검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은 그저 그렇다고 해도 제약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종목들이 제법 자주 보입니다. 한미약품이 그 가운데 하나이고요. 3분기 실적 괜찮았고 4분기도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33만 6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에 대한 시각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장 출렁임과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 그만큼 기존의 이 의약품 매출에 대해서 잘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사실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사실 잘 영업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 캐시카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가장 큰 문제점 자체는 예전에는 사실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이루었었는데 그 라이센스 아웃이 계속적으로 반환이 되게 되면서 그게 부메랑처럼 주가에 계속적으로 하락의 영향으로 지금 사실 많은 부분 이 요인으로 좀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많이 좀 없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기술 이전한 것 중에서 7개 정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6개 정도가 반환이 됐었기 때문에 네. 남은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렇다 할 기술 반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파이프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임상은 진행 중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파이프라인도 아직도 그래도 좀 남아있고 향후에도 또 다른 기술 수출에 대한 건이 나올 수도 있다. 내년도 정도에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미약품 상당 부분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것이 좋다라는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뭐 기술 반환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무리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바이오나 제약 관련돼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 갈래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정말 변동성 매매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안정적으로 실적이 날 만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을 찾아 나서시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한미약품에 대해서 하단이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상단은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완전 저가는 25만 원권이었었는데 뭐 이거는 워낙 단기적으로 갔다 왔던 부분이니까 30만 원부터 이제 조금씩 반등을 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된다라면 한 10% 남짓하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한 33만 원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뭐 올라간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거나 과도하다거나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술 반환이라든지 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네, 좋아요 좋아요 할까요? 드릴게요. 네. 한미약품에 대한 시각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G 관련주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가 있었고 주가도 지금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참 잘 나갔었던 5G 관련주들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봐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날이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뉴스가 있었길래 가지고 옵니다. 전반적인 시각은 어떠십니까? 5G 관련돼서는 일단은 예전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이익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의 기대 대비는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KMW 같은 경우에도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나온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점차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 일로를 좀 걷고 있거든요. 그런 점 자체가 일단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사업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국내 사실 사업보다 이제 해외 사업을 어떻게 영위를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뭐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뭐 일본에서 5G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떠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사실 조금씩 찾아 나서는 과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공시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지금 일본 라쿠텐 쪽으로 이렇게 이 5G 관련된 부품을 사실 납품하는 이 수주를 맺었었던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2020년도에 사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 네.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론톨이라는 이 장비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 프론톨 장비 같은 경우에 먼저 일단 안테나라든지 기지국이 설치된 이후에 나중에 이 깔리는 장비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먼저 KMW라든지 이런 안테나 이 회사들의 이익이 상당히 성장을 한 이후에서나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된다라면 2020년도에 실적 성장이 이 KMW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뭐 그만큼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폭발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건데 네. 5G 관련한 상당히 많은 종목 가운데서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익의 이런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다산 네트워크스의 순서가 내년도에는 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때 다산 네트워크스가 사실 올라간 부분이 많이 없었던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5G 중에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다산 네. 네트워크스가 조금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내가 부분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유상증자 관련돼서 상당 부분 네.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네. 하락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번 이 랠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지금 시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번에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된다라면 두 번째 시도가 될 텐데 이 시도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상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또 살펴봅니다. 다음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볼게요. 정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리던 면세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권 이 티켓이 너무나 많이 나왔었던 거죠.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드는 면세점 사업이 되어버렸고 그 가운데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63빌딩 안에 있던 면세점을 이제 내놓고야 말았어요.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진짜 괜찮아질까요? 근데 박소연 앵커님께서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 좋으세요? 아니면 안정성이 좋은 종목이 좋으세요? 수익을 맛보려면 그래도 성장성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한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면세점 사업으로 인해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는 적자 규모가 좀 많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면세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백화점 부분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이라든지 수익을 내왔던 부분이 있었었기 때문에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성장성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백화점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화점 산업 자체를 보시게 된다라면 2020년도에도 성장폭이 최대 한 5% 이내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제외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백화점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 대비했을 때 과연 성장성 측면에서 무엇이 더 뛰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점 자체가 사실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적자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랠리를 형성을 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강력한 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지적해 주셨듯이 백화점,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맞섰을 때 오히려 승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수의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좀 밀어놔 볼까요? 투자 의견은 일단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접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 사업 역시나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뭐 면세를 갖고 있는 보수적으로? 다른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내일 장 토픽으로는 한미약품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일 수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뭐 하나 너무 힘든 게 많은 장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년 한국 기업 14곳에 대해서 신용 전망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도 난항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홍콩의 인권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면서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매우 불안한 현재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3%까지 저점 낮춰가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결국 2130선 방어에는 실패하면서 2125.32포인트의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오전장에서 고가를 만들고 쭉 지수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1.91%까지 하락하면서 649.8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650선 방어에는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650선 깨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49.88포인트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대내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금 이틀 연속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1170원까지 고점 높여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지수도 오전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홍콩 지수 역시 오전장에 좀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었는데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현재 0.56% 하락하면서 2917선 지나가고 있고요. 일본 지수도 부진하게 거래 마칩니다. 0.6%까지 하락하면서 23,148엔대에서 조금 전 거래 마쳤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불안합니다. 현재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지수가 0.6% 하락하면서 26,9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강하게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 연속 팔세세를 보이고요. 오늘 3,650억 원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 역시 동반 매도 나옵니다. 670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역시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들이 213억 원, 기관이 817억 원 강하게 팔세세를 외쳤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1,075억 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5종목 모두 강하게 바람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모두 팔아내면서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3%대까지 하락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저점 부근에서 83,000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82,70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어제장 조정받았던 네이버가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도 0.6%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중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6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 보시죠. 그래도 삼성바이오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투톱이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0.5%의 탄력 보이면서 셀트리온이 마감합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신한지주도 흐름 괜찮습니다. 1%대 탄력을 보이면서 44,200원에 주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헬스케어가 0.5%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HLB도 장중 다시 상승 반전 성공합니다. 강보합권에서 136,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6위부터 10위는 모두 부진하게 거래 마칩니다. 헬릭스미스가 3.4% 가까이 하락하면서 96,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0만 원 선 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도 강하게 조정받습니다. 3.2%까지 하락하면서 19,1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부진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선방했던 종목들, 개별 이슈를 안고 상승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성천당 소재입니다. 두 자릿수세 급등세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3,18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20% 넘는 상승분은 많이 반납하면서 거의 반 정도 상승분은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3,500원을 뚫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춘천시가 대마 산업화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중 상승세는 유지가 되지 않았고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월요일에 또 한 5%대 강한 슈팅이 나왔고 어제장 5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종가를 형성했지만 오늘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출발을 했고요. 장중 20% 넘는 강한 탄력이 나온 점 특징적으로 흐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크레마도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오늘 이 화장품을 하나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11,45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오크레마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11월 7일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 이거래 후인 또 한 번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장중 상승분이 유지가 되진 않았고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이지만 최근에 좀 거래량도 대량으로 수반되고 있고 5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특히 흐름이 좀 강하게 슈팅이 많이 나온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을 3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11,450원까지 가격 제한폭 가득 채우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은 금호산업의 분리매각 가능성 나오면서 역시 강하게 튀어오른 종목입니다. 15%대 0.7%대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에어부산은 장중 20% 넘는 상승분을 역시 거의 다 반납을 하고 강보합권 부근까지 탄력 줄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폴드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폴드 관련주들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분출을 한다고 해도 워낙 시장이 오늘 부진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반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파인텍은 오늘까지 13거래를 연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3거래를 연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2,525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역시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역시 13거래를 연속해서 양봉 캔들을 지켜내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한 11월 1일 정도에 주가가 1,100원 선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2,500원까지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17%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른 폴드 관련주들 또 SFA 반도체 같은 관련주들 역시 전부 다 반락된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G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다산 네트워크스가 증권사의 레프트에 힘입어서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HFR 역시 증권사의 레프트가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 내년에 앞으로 해외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비중 확대를 역시 제시가 됐습니다. HFR이 1.8% 상승하면서 25,3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3%대 탄력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KMW, FHIC는 아무래도 증권사의 호평이 있었지만도 실적이 워낙 3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좀 탄력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솔리드도 탄력이 강했습니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5,34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압도적인 장에서 조금 더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하락했던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추가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낙연 테마주로 엮였던 성한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세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남선 알미늄도 11%대 우선주도 14% 급락하면서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추가로 또 한 번 급락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남북 테마주 한창도 12%대 급락을 하면서 3,000원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이고요. 인트로메드릭이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 추가로 20%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1%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그래핀 관련주인 국일재지가 어제 거의 동시효과 부근에서 갑자기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고요. 장대 양봉을 갑자기 뽑아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상승분은 오늘 대로 또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국일재지가 1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6,98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IQ 역시 12%대 급락하면서 32,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